매일 아침 달걀을 챙겨 드시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달걀 먹는 방법을 180도 바꾸셔야 합니다. 무심코 먹은 이 음식이 내 몸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74살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도 동네에서 건강 박사라고 불릴 만큼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무릎이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서 아침마다 주먹 쥐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쑤시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며 제 손을 꼭 잡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니 어르신의 몸속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달걀처럼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 몸에 염증이 이렇게 가득한 건가요? 제가 무엇을 놓친 걸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범인은 달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달걀을 드신 후에 습관처럼 하셨던 행동들과 무심코 곁들였던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 식단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들이 어르신의 혈관과 위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완벽한 영양소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달걀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드러냅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게 되면 달걀 속에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되기는커녕 위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염증 물질을 뿜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짝꿍을 찾아주면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영양 흡수율을 몇 배나 끌어올리는 건강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1번이나 나라는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며 우리 모두 무심코 하던 실수들을 바로잡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누리 신장내과 소속이자 오랜 시간 동안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너진 건강을 다시 세워드리고 있는 남현진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김순자 어르신 같은 분들을 뵐 때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야 비로소 본인의 건강을 돌보려 마음먹으셨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시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걀은 분명 신이 내린 완벽한 영양소이자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독소를 걸러내는 신장의 기능은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식습관이 63, 73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내일 아침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남은 100세 인생의 건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과 간, 그리고 생명의 필터인 신장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어디에서도 쉽게 듣지 못하셨던 아주 특별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심장 기능에 무리를 주어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식탁에 올렸던 평범한 음식들이 어떻게 달걀과 만나 독소로 변하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몸속 곳곳에 숨어 있는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할 기적 같은 최고의 짝꿍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주방에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실천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백질 흡수율은 극대화하면서 위장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여주는 마법의 조리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니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정확하고 진심이 담긴 의학 정보를 찾아내어 전해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바꿀 진짜 건강 공부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공부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언하는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달걀과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지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달걀 한 알과 달콤한 고구마 한 개를 함께 드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포만감도 높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3살, 73살 어르신들에게는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생각해 봅시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칼륨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농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의 결정체인 달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달걀에 농축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과 고구마의 과도한 칼륨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튼튼한 신장이 이 모든 것을 거뜬히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의 해독 능력은 20, 3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친 신장에 달걀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고칼륨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칼륨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박동하는데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 전기 신호에 치명적인 교란이 생깁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심장 근육이 마비되어 심정지에 이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고구마와 달걀을 챙겨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화 관점에서도 이 조합은 최악입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고구마의 주성분인 전분은 소화되는 경로와 필요한 소화 효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 속에서 뒤섞이면 소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게 됩니다. 위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물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가스가 가득 차면서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르는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신물이 올라오거나 명치가 답답한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만성 위염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달걀은 달걀대로 각각 훌륭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순간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든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고구마와 달걀을 모두 드시고 싶다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이 첫 번째 금기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대기인 고구마의 위험성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우리 주변에서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합이라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과 두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유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섭취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보충에 사활을 거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조합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체 생리학과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두유의 원료가 되는 콩 속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차단합니다. 그런데 달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 중에서도 가장 농축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달걀의 단백질을 잘게 쪼개주어야만 우리 몸의 근육과 혈관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순간 두유 속의 트립신 억제제가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달걀 속의 그 귀한 단백질들은 단 한 방울도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위장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되는 대신 위장 속에 머물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 안에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가스를 내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식사 후에 겪으시는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과 끊이지 않는 방귀, 그리고 불쾌한 속쓰림의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독성 물질들이 장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아주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셨던 달걀과 두유가 오히려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전신 면역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이 병들면 혈액이 탁해지고 결국 간과 신장까지 연쇄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근육을 키우겠다며 매일 아침 달걀 2알에 두유 한 팩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늘 배에 가스가 차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합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몇 년간 괴롭혔던 장 문제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달걀의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두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나중에 설명해 드릴 최고의 짝꿍 음식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똑똑하게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유독 배가 빵빵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더부룩함 혹은 숫자 2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상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해결책을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답변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정말 위험한 마지막 실수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식사로 달걀을 드신 직후에 곧바로 약을 복용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 진료실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위장이 약해서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릴까봐 달걀 한두 알을 먼저 챙겨 먹고 약을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장을 보호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의학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약의 효능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2번 죽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고농축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은 이 거대한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위산을 뿜어내고 소화하는 데만 최소한 3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소염 진통제를 한꺼번에 복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한 달걀의 단백질 성분이 약의 알약 주위를 마치 랩으로 감싸듯 둘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약이 제때 녹아서 장으로 내려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달걀 단백질에 가로막혀 위장 속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약이 제 시간에 흡수되지 못하면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장 속에 오래 머무는 약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오히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속쓰림을 막으려다 오히려 위장을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간과 신장에 가해지는 2차 공격입니다. 달걀 단백질과 뒤엉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약의 찌꺼기들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인 간과 필터인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독해진 이 찌꺼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밤낮없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습관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되면 결국 신장의 사구체 기능이 망가지고 간 수치가 급상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70살 어르신 한 분은 분명히 처방대로 약을 잘 드시는데도 혈압이 전혀 잡히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드시고 바로 혈압약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습관을 고쳐드리고 식후 1시간 뒤에 약을 드시게 했더니 놀랍게도 보름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순서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 약답게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소장으로 넘어가고 위장이 어느 정도 비워진 후에 약을 드시는 것이 약의 효능은 높이고 내 몸의 장기는 보호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건강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긴급한 건강 비법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저와 함께 100세까지 건강한 동행을 시작해 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위험한 대기 음식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할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달걀의 영양을 몇 배로 불려주는 기적 같은 짝꿍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을 드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데 매일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 진료실에서도 수없이 듣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달걀 노른자는 마치 먹어서는 안 될 금기 식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걱정을 표고버섯 하나로 깨끗하게 날려버리셔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액 속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미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들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아주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즉, 달걀 노른자가 가진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을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 완벽하게 중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표고버섯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피가 끈적해지기 쉬운데 표고버섯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제거하여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한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의 보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D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양소입니다. 달걀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게 되면 그 흡수율과 시너지 효과가 4배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표고버섯의 비타민 D는 뼈를 채워주니 그야말로 노년기 근골격계를 지키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약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주의사항을 아주 잘 들으십시오. 먼저 생표고버섯보다는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햇볕 아래서 말려지는 동안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D로 변하면서 그 함량이 생버섯보다 수십 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준비하여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린 뒤 아주 잘게 채를 썹니다. 이때 버섯을 불린 물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 물 속에도 에리타데닌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 있으니 나중에 요리할 때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잘게 썬 버섯을 먼저 충분히 볶아 주십시오. 에리타데닌 성분은 열에 강할 뿐만 아니라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섯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며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면 그때 달걀 2알을 풀어서 부어 주십시오. 달걀과 표고버섯이 하나로 어우러진 표고버섯 달걀 볶음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간은 소금 대신 나중에 설명해 드릴 조미김이나 약간의 간장으로 최소한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이렇게 식단을 바꿔보십시오. 김순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신 뒤 3개월 만에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무겁던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몸에 활력이 생겨서 이제는 동네 산책도 거뜬히 다녀오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내 식탁 위에 올라오는 소박하지만 똑똑한 음식의 조합입니다. 표고버섯은 달걀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혹시 모를 위험한 부분을 깎아주는 하늘이 맺어준 최고의 짝꿍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싱싱하고 잘 마른 표고버섯 한 봉지를 꼭 장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인 표고버섯에 이어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 아침에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잘 알지만 달걀과 사과를 함께 먹는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조합은 특히 소화 능력이 젊은 시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만성 변비로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천연 소화제이자 장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춘 완전 식품이지만 딱 두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지만 이를 밀어내고 소화시킬 활력소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시킬 재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장독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달걀만 드시는 분들 중에는 유독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때 사과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펙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 성분은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올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대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달걀의 단백질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장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아주 시원하게 몸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유기산 성분은 우리 위장의 환경을 아주 똑똑하게 조절해줍니다. 달걀의 묵직한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우리 위장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할 때 사과의 성분들이 위벽에 얇은 막을 입혀주어 위벽이 손상되거나 속이 쓰리는 증상을 예방해줍니다. 즉, 달걀은 여러분의 근육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사과는 여러분의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니 영양 흡수와 배설의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고의 조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아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아침에 일어나셔서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은 아주 부드러운 상태의 달걀 두 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시되 위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가급적 껍질째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인 펙틴은 사과 알맹이보다 껍질 부분에 수배 이상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껍질이 너무 질기다고 느껴지신다면 아주 얇게 깎아서라도 껍질의 영양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실천법은 아주 간단하고 즐겁습니다. 달걀 한 입을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으시다가 바로 이어서 사과 한 조각을 아삭하게 씹어 드시는 겁니다. 사과의 상큼한 향과 유기산이 달걀 특유의 비린 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입안에서 분비되는 침 속의 소화효소와 만나 달걀의 단백질 분해를 입안에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치아가 약해서 생사과를 씹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사과를 강판에 얇게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아주 작게 조각 내어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 드시는 것이 뇌 건강과 장 운동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만 아침 식탁에 달걀과 사과를 함께 올려보십시오. 김순자 어르신도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평생의 공포였다고 하셨지만 이 소박한 방법을 실천하신 뒤로는 장이 너무나 가벼워졌고 피부색까지 투명하게 맑아졌다며 연신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달걀 한 알에 사과 한 조각을 곁들이는 그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100세까지 든든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준비한 최고의 짝꿍들 중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마지막 조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과 치즈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생님, 치즈는 서양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닌가요? 혹은 느끼해서 달걀이랑 같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조합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실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뼈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의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치즈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칼슘의 왕이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어 뼈로 가는 양은 생각보다 아주 적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절대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아주 까다로운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이를 등에 업고 날라주는 길잡이가 필요한데 그 길잡이가 바로 달걀 속의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은 혈액 속의 칼슘이 우리 몸 구석구석 뼈 조직 안으로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치즈라는 벽돌을 달걀이라는 시멘트와 길잡이가 만나서 여러분의 골밀도를 촘촘하게 채워주는 든든한 성벽을 쌓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이보다 더 완벽하고 맛있는 의학적 처방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는 달걀의 영양 흡수를 돕고 달걀의 부족한 칼슘을 완벽하게 보충해 주어 영양학적으로 100점짜리 식단을 완성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없으면 뼈를 지탱하지 못하고 뼈가 약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달걀과 치즈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해주는 노년기 건강의 이중방패가 되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맛있는 보약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주의사항을 잘 들으십시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에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은 따끈따끈한 달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달걀의 껍질을 까서 반으로 자르면 노른자가 아주 부드러운 반숙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꺼내어 뜨거운 달걀 사이에 끼워 넣어 보십시오. 달걀의 온기 때문에 치즈가 살짝 녹으면서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천연 영양 간식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치즈를 고르실 때 가급적이면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저염치즈나 가공되지 않은 자연치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싶으시다면 보들보들한 달걀찜을 만드실 때 마지막에 치즈를 한 장 얹어 보십시오. 고소한 치즈가 달걀찜 속으로 녹아들면 소화도 아주 잘 될 뿐만 아니라 입맛이 없는 아침에도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이렇게 달걀과 치즈를 함께 드셔보십시오. 무릎이 시리고 뼈마디가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던 많은 환자분들이 이 작은 식단의 변화만으로도 몸이 훨씬 단단해진 기분이라며 저를 찾아와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이 달걀 사이에 끼워 넣은 작은 치즈 한 장이 10년 뒤 여러분이 꼿꼿한 허리로 산책을 즐기며 활기찬 인생을 사시게 만드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는 이 고소하고 강력한 뼈 건강 보약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또 무엇을 곁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양 정보를 여러분의 피와 살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열쇠는 바로 어떻게 요리하고 어느 시간에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8분의 법칙은 단순히 요리법을 넘어 여러분의 위장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영양 흡수율은 2배로 높여주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생명의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걀을 드시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어 점심때까지 배가 빵빵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 돌리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적인 통계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른자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숙 달걀이 우리 위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소장으로 내려가는 데는 무려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러운 상태인 반숙 달걀은 단 1시간 반이면 모든 소화 과정이 끝납니다. 소화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 차이는 위장이 느끼는 피로도와 노동 강도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장이 장시간 과부하에 걸리면 전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속에 가스가 차며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8분의 법칙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뒤에 꺼내십시오. 혹시 너무 덜 익어서 세균이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만 가열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무서운 살모넬라균은 99% 이상 사멸합니다. 따라서 8분은 위생적인 안전과 최상의 소화 흡수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8분 달걀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루틴을 구체적으로 짜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이 시간표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시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셔서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이것은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고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혈관을 수축시키니 반드시 체온과 유사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6시 10분이 되면 본격적인 식사를 준비합니다. 8분 동안 삶은 부드러운 달걀 2알과 앞서 공부한 사과 몇 조각 혹은 고소한 치즈 한 장을 곁들이십시오. 이 조합은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칼슘까지 완벽하게 갖춘 그야말로 왕의 식단이 됩니다. 여기서 비결은 천천히 30번 이상 씹는 것입니다. 입안에서 분비되는 침 속의 소화효소가 달걀과 충분히 섞여야 위장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최소한 1시간, 가급적이면 1시간 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약을 드시거나 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7시 30분이나 8시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십시오. 그래야만 달걀의 단백질이 이미 위장을 통과해 소장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약 성분이 단백질에 가로막히지 않고 혈액 속으로 온전히 흡수되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드신 직후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차 속의 탄닌 성분이 귀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즐기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시간의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8분의 법칙과 아침 루틴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위장은 훨씬 편안해지고 매일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부터 이 보약 같은 시간표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 진료실과 댓글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신장 건강과 달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 5가지를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이 한번 약해지면
무엇 하나 입에 넣는 것도 겁이 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데 달걀 노른자를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투석전 단계의 만성 신장병 환자분들은 노른자 속의 인성분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인이 쌓여 뼈가 약해지고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이나 신장 기능이 살짝 저하된 초기 단계라면 하루 한 알 정도의 노른자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다만 수치가 이미 높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여 인성분이 없는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이 신장 결석을 유발하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달걀 자체는 결석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과 함께 드시는 시금치나 오늘 대기로 말씀드린 고구마처럼 수산이 많은 음식들이 결석의 주범입니다. 신장 결석이 걱정되신다면 달걀을 드실 때 반드시 충분한 양의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 주십시오. 물은 신장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달걀의 영양소가 혈관 속에서 찌꺼기를 남기지 않도록 돕는 최고의 천연 보조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기농 달걀이나 비싼 등급의 달걀이 신장에 더 좋으냐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달걀의 가격이나 등급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달걀의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비싼 유기농 달걀이라도 보관이 잘못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 속에 미세한 독소가 발생하여 오히려 연약한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껍데기에 미세하게 금이 간 달걀을 철저히 피하고 냉장 보관된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속 있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선생님, 힘이 없어서 달걀을 날로 먹거나 살짝 익혀 먹는데 신장에 해롭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날 달걀의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큽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식중독균에 감염되면 우리 몸은 이를 해독하느라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8분 동안 충분히 익힌 반숙 형태로 드시는 것이 독소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아침마다 손발이 붓는데 달걀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나트륨 배출이 안 되어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달걀 자체는 나트륨이 적어 안전하지만 달걀에 소금을 많이 찍어 드시는 습관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앞서 추천드린 사과나 채소를 곁들여 달걀 본연의 맛으로 드십시오. 달걀의 칼륨 성분이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장기이지만 오늘 배운 똑똑한 식습관과 질문들에 대한 답만 잘 기억하셔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규칙 안에서 즐겁게 식사하시며 100세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달린 이 긴 여정을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의사로서 꼭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오해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 저는 나이가 들어 혈관이 막힐까봐 너무 무서워서 노른자는 다 파내버리고 퍽퍽한 흰자만 억지로 먹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달걀 노른자 속에는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고 무서운 치매를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표고버섯이나 사과와 함께 드신다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지친 뇌를 젊게 깨우고 기억력을 꼿꼿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됩니다. 영양의 결정체인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정성껏 달인 보약의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두려움 대신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똑똑한 궁합으로 달걀의 모든 영양을 온전히 누리시며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듯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소화기를 소리 없이 공격했던 3가지 대기 음식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고구마, 소화 효소를 밧줄처럼 묶어버리는 두유, 그리고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식사 직후의 약 복용이었습니다. 이 3가지만 오늘부터 단호하게 피하셔도 여러분의 몸속에 쌓여가던 염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생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할 3가지 보약 궁합도 배웠습니다. 혈관의 기름때를 말끔히 닦아내는 표고버섯, 장을 시원하고 가볍게 비워주는 사과, 그리고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치즈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장의 평화를 지키는 마법의 8분 법칙과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우는 아침 루틴까지 여러분은 오늘 100세 인생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매뉴얼을 손에 쥐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몸 이곳저곳이 아파서 마음까지 깊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가올 노년의 질병들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말씀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4살 김순자 어르신도 그저 잘못된 습관 하나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만으로 다시 진료실에서 환한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뼈가 조금 약해졌다고, 신장 수치가 잠시 나빠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리는 작은 변화 하나가 잠들어 있던 몸속 세포들을 다시 깨우고 치유라는 이름의 기적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몸이 무겁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절망의 뜸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탁해진 혈관을 깨끗하게 닦고 구멍난 뼈를 다시 채우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아프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공부가 훗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고 활기차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다시 활발하게 세상을 누비며 걸으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픔 없이 꼿꼿한 허리로 오래도록 소중한 가족들 곁을 지키며 행복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의학적인 진심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특히 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애태우는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괴롭히던 통증에서 벗어나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되고 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한 가지나 내일부터 식탁에서 실천하고 싶은 다짐을 단 한 줄이라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다짐이 저에게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며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최고의 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 파수꾼인 서울 누리신장내과 소속 남현진 전문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평안하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